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나눔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에 안주하고 꿈을 앗아가는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의 그림자에 불과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이 운명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세상을 뒤흔들지도 모르는 진실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안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폐를 채우고 있는 이 숨결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더 위대한 목적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께서 독수리를 설계하셨을 때, 그냥 땅 위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게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독수리는 폭풍 후 위를 날아오르도록 역경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도록 그리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바로 당신은 그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저는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씨앗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씨앗의 현재 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면 보잘것없고 하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 안에는 거대한 숲 전체의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비극은 씨앗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거대한 나무가 되지 못한 채 씨앗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은 작고 갇혀있고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안주하는 삶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황금으로 만들어진 창살을 가진 새 장과도 같습니다. 안전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당신의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편안함은 위대함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당신이 본래 설계된 것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실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당신을 통해 받아야 할 선물을 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현재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도 당신을 폄하할 기회를 갖기 훨씬 이전에 창조의 순간에 이미 확립되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적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위대한 걸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이 공간을 감도는 영적인 움직임을 느낍니다. 변화의 바람이 이곳을 관통하며 불어오고 있으며 그 바람은 변화의 씨앗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몇몇 분들은 마치 체념한 채 더 적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젊은이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이 당신의 각성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안주라는 계곡을 떠나 목적이라는 산정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표현되기를 부르짖고 있고 당신의 목적은 주목받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안주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당신의 진정한 운명이라는 궁전으로 들어갈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가능성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창조의 원리를 연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그 가치는 이미 설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조사는 제품에게 내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창조자, 즉 설계자가 바로 그 가치를 처음부터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태어나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 당신의 능력, 당신의 타고난 기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설계에 의해 당신 안에 심어진 것입니다. 제가 제 손목시계를 볼 때 저는 시계와 시간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계가 설계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기 투표로 결정되지 않으며 현재 당신의 상황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위대함은 당신이 성취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을 생각하셨을 때 그분 안에 이미 위대함이 심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평범한 존재를 만들어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위대함 속에서 잉태되었고 탁월함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비범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프로그램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주변 환경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평범함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친구여, 그 모든 것은 오늘 밤으로 끝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근원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일 뿐입니다. 당신의 상황은 당신의 결론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현재 위치일 뿐입니다. 평범함은 능력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우리 내면의 목적의 목소리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더 커지도록 허락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본래 설계된 것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래 설계에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동물원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는 여전히 사자입니다. 환경이 그 DNA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그 사자를 우리에 가두고 가공된 사료를 먹이고 심지어 재주를 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자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왕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무언가가 그 본래의 설계를 자극하는 날, 그 사자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함이라는 기억 상실증이 사라지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기억이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표현되기를 갈망하는 당신의 본래 설계의 외침입니다. 평범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진리 말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때 안주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설계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 저는 닭들 사이에서 자란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 독수리는 다른 닭들처럼 벌레를 찾기 위해 땅을 긁었고 씨앗을 쪼아 먹었으며 심지어 꼬꼬댁하고 울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 높은 창공에서 이염과 힘으로 바람을 타며 비상하는 다른 독수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설계 안에 있던 무언가가 그 광경에 공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자신이 결코 닭처럼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의 관점을 생존에서 비상으로, 존재에서 탁월함으로, 안주에서 비상으로 전환시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당신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를 넘어 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계시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도전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은행 계좌, 사회적 지위 또는 과거의 실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설계자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그분은 결코 평범한 것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폐에 깃든 숨결 자체가 비범한 목적의 증거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당신이 자신의 가치의 거대함을 파악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차원의 탁월함으로 올라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당신은 결코 당신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던 존재를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밤 제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긴급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빠져있는 위험한 덧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안주는 단순히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에 대한 영적이고 개인적인 반역 행위입니다. 당신이 안주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계획의 순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던 모든 위대한 성취, 모든 돌파구, 모든 변화가 당신의 안주라는 문 앞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당신의 안주는 당신 자신의 진보뿐만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잠재력을 통해 영향을 받았어야 할 모든 사람들의 진보까지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당신이 안주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현재 있는 곳에 대해 끊임없이 변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지라고 계속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안주의 언어입니다. 그래도 직장은 있잖아. 그래도 폭력적인 관계는 아니잖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와 같은 말들입니다. 친구여, 그래도는 안주의 언어이며 이제 당신의 어휘에서 그 단어를 지워버릴 때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당신이 꿈꾸기를 멈췄을 때입니다. 꿈은 단순히 밤에 꾸는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적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당신이 안주할 때 당신의 꿈은 당신의 안주에 맞춰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현실적이 되는 것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한계에 맞춰 당신의 비전을 조정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당신의 꿈이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지점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 만든 안전지대가 우리의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안전지대는 그것이 좋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한 것입니다. 너무 작은 신발을 신는 것과 같습니다. 발은 아프지만
너무 오랫동안 신어서 그 고통에 적응해버린 것입니다. 안전지대의 문제는 그것이 유사와 같다는 점입니다. 오래 머물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성장은 결코 안전지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은 결코 안주하는 곳에서 확장되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확장하고 번성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자신의 안전지대를 깨고 나와야 합니다. 나비를 보십시오. 만약 나비가 편안하다는 이유로 고치 안에 머문다면 그 나비는 죽고 말 것입니다. 변태 과정 동안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바로 그것이 이제는 자신의 현현을 가로막는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기대치라는 감옥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덫입니다. 낮은 기대치는 충족하기 쉽기 때문에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적게 기대하면 거의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대치가 당신의 한계가 됩니다.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의 기준이 되고 당신이 용납하는 것이 당신의 표준이 됩니다. 유리병의 뚜껑을 덮어놓으면 그 안의 모든 것은 뚜껑 높이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대치가 바로 그 뚜껑과 같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부분은 낮은 기대치가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현명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장된 안주일 뿐입니다. 이러한 안전지대와 낮은 기대치의 대가는 천문학적입니다. 당신이 잃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결코 되지 못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결코 만지지 못하는 삶, 당신이 결코 만들지 못하는 영향력, 당신이 결코 차지하지 못하는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잠재력보다 못한 것에 안주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세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묘지는 단지 시신이 묻힌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실현되지 못한 잠재력이 잠든 곳이며 타협이 최종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저는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지대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보호자로 위장한 적입니다. 당신의 낮은 기대치는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안주는 당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바로 이곳에서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안주의 감옥을 부수고 낮은 기대치의 천장을 산산조각 내고 안전지대라는 유사에서 걸어 나올 시간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너무 많은 것을 향해 손을 뻗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은 것에 안주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위협은 너무 큰 꿈을 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은 것에 안주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오늘 밤 여러분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탁월함을 향한 여러분의 신성한 설계에 대한 이야기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탁월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완벽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고유한 설계를 극대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 속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수십억 명의 사람들 속에서 당신과 같은 사람은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문은 당신이 원본임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DNA는 당신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 독특함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만이 이룰 수 있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을 설계하셨을 때 그분은 무작위로 재료를 섞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소유한 모든 재능, 모든 능력,
모든 특성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심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성격은 우연이 아니며 당신의 타고난 성향도 우연이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의 고난과 도전조차도 탁월함을 향한 당신의 고유한 설계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해를 혁신할 원리, 바로 씨앗 잠재력의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씨앗은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사과 씨앗은 사과를 맺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DNA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떡갈나무 씨앗은 떡갈나무가 되는 법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계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목적의 씨앗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당신이 획득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발견하고 개발해야 할 어떤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놓인 것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가장 큰 전투에 직면하는 곳은 바로 마음의 전장입니다. 정신적 장벽은 우리를 우리의 설계보다 작은 공간에 가두는 보이지 않는 벽과 같습니다. 이 장벽들은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너무 늙었어. 너무 어려. 배경이 좋지 않아. 너무 늦었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이 거짓말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인 의견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벽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적은 당신의 과거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력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겪어온 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계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행기가 처음 설계될 때 그것은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항공역학의 법칙에 따라 설계됩니다. 네, 중력은 존재하고 현실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더 높은 법칙에 따라 운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탁월함을 향한 당신의 설계는 당신의 현재 상황, 과거의 실패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더 높은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정신적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각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가능성 중심의 사고에서 잠재력 중심의 사고로 이동해야 합니다. 가능성 사고는 아마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잠재력 사고는 나는 그렇게 하도록 설계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가능성 사고는 상황을 바라보지만 잠재력 사고는 목적을 바라봅니다. 탁월함은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탁월함은 다른 누구의 탁월함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와 돌고래는 모두 탁월함을 표현하지만 그 방식은 다릅니다. 당신의 고유한 설계는 당신만의 고유한 탁월함의 표현을 요구합니다. 당신을 가두었던 정신적 장벽들, 즉 의심, 두려움, 불안감은 벽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그것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실체가 있어 보이지만 당신이 믿음을 통해 힘을 부여하지 않는 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탁월함을 향한 당신의 설계는 어떤 장벽보다 강하고 어떤 한계보다 위대하며 어떤 장애물보다 강력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설계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위대함의 길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평범함으로 미끄러질 것인지를 결정할 중요한 원리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바로 기준의 힘입니다. 기준은 단순히 우리가 따르는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을 보호하는 경계선입니다. 왕국에서 기준은 제한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당신의 편의가 아닌 목적에 따라 기준을 세울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욕망이 아닌 운명을 중심으로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독수리는 닭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만해서가 아니라 기준의 법칙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닭과 함께 땅을 쪼면서 독수리와 함께 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기준은 당신의 설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싸움 중 일부는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이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운명이 숨쉴 수 없는 분위기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당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당신 환경의 모든 것은 당신의 삶에 무언가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예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환경은 물리적 장소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읽는 책, 듣는 음악, 나누는 대화, 품는 생각입니다. 당신 환경의 모든 측면은 당신의 목적을 강화하거나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삶을 변화시킨 원리, 바로 교제의 원리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교제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을 보여주면 당신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제는 우정 이상이며 영향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과일 하나를 썩은 과일 옆에 두면 신선한 과일이 썩은 과일을 신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부패가 신선한 과일로 퍼져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교제는 당신의 현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려고 하면서 더 낮은 수준의 교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날개에 닻을 매달고 날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수준은 새로운 교제를 요구합니다. 기준을 높일 시간입니다. 교제를 업그레이드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운명에 맞는 환경을 만들 시간입니다. 당신이 뒤로하고 떠나도록 설계된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면서 당신이 되도록 설계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의 힘은 그것이 자동적인 경계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할 때 모든 결정을 놓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이 당신의 목적과 일치할 때 모든 선택에 대해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이 당신 운명의 문지기가 됩니다. 기준을 높이면 특정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제거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현재 있는 곳에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갈 실질적인 전략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성장은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나무는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 5년이 걸리지만 일단 뚫고 나오면 6주 만에 30m 가까이 자랍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땅 밑에서는 뿌리가 깊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도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보이지 않는 성장의 계절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을 가시적인 영향력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현재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둘째, 당신의 비전은 당신 자신보다 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항상 당신 자신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포함합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
당신은 단지 사과 몇 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 전체를 생각합니다. 씨앗 하나를 심을 때 당신은 한 번의 수확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수확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비전도 그래야 합니다. 셋째, 당신의 역량은 당신의 비전과 일치해야 합니다. 작은 역량으로 큰 비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성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입니다. 당신의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3가지 실질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매일의 성장 루틴을 확립하고 성장을 위한 관계를 만들며 점진적인 발전의 원리를 실천하십시오. 당신이 성장함에 따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저항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역기를 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항은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합니다. 저항에 맞서 밀어붙일 때마다 당신은 영적, 정신적 근육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장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길을 만듭니다. 당신의 성장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 일어나도록 하는 증거가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연결된 수많은 다른 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결정의 순간입니다. 아는 것이 행동으로, 계시가 책임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취해야 할 3가지 즉각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탁월함을 향한 타협 불가능한 헌신을 하십시오. 이것은 완벽이 아니라 전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본래 설계된 것보다 못한 존재로 축소시키는 어떤 것과도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고 지금 바로 결정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운명과 모순되는 모든 것을 당신의 환경에서 제거하십시오. 재정이 되어야 할 관계, 제거되어야 할 습관, 바뀌어야 할 분위기가 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밤 시작하십시오. 셋째,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당신의 잠재력을 활성화하십시오. 이 자리를 떠날 때, 들어왔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의 비전을 적고 성장 계획을 세우고 그 전화를 걸고 그 대화를 나누고 그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지만 실패하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실패는 당신이 멈추지 않는 한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극은 더 높이 오르려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머무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낮은 기대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한계라는 천장을 산산조각 내려고 합니다. 당신을 놀라게 할 영향력과 임팩트의 차원으로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헌신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제 영혼 속에서 여러분 중 일부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준비되었고 배치되었으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승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진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 자들에게 옵니다. 하늘은 당신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당신의 생각 속에서, 당신의 기대 속에서, 당신의 기준 속에서, 당신의 비전 속에서 일어서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탁월함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의 세대는 당신의 영향력을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안주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범함 이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탁월함을 위해 창조되었고 위대함을 운명으로 받았으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프로그램되었습니다. 이제 나아가 당신이 되도록 설계된 모든 것이 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탁월함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일어나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탁월함을 선택하며 비상하기로 결정한 이들의 대열에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미래는 감히 자신이 설계된 존재가 되려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여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